자, 미적분 중에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어느 분은 시험지 안 가져온 분도 있나요? 네. 수진아, 네? 시험지 안 챙겨왔어? 예. 모르는 거 얘기하시라고요. 할 건데. 아, 내가 뭘 필요했을까? 일단 27번 해주세요. 26번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안 돼요. 많죠. 많아요. 아, 말을 하라고 이년아, 말을 해. 몇 가지 말아주세요. 네, 이거 안 해, 빨리 얘기해. 25번부터 틀렸다고? 네. 25분 안 틀려? 25 문제 봐봅시다. 25번은 딱 쳐다보니까 바로 보이는 거 아니야? 도함수 있잖아. 도함수가 지금 괄호 속에 들어있네요. 그럼 문제 요구한 거는 1부터 자연상수까지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 치환하라는 얘기고. 치환은 누굴 치환해요? fx의 값을 t라고 치환하라고요? f한테 1, 2번 게 누군데요? f한테 1, 2번 게 누구냐고요? f한테 자연상수 대입하면? 근데 미분했습니다. f'x dx의 값은 dt인가요? 아, 이 새끼야 좀 열심히 쳐다보면 좋을 텐데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자, 적분하려고 합니다. 치환했습니다. 1부터 2 플러스 1까지. 수진아 뭐예요? 네. T. TDT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한 박자 쉬고 또 이제 생각하는 거야? 적분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틀리신 거예요. 틀리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는지 이제 설명해 볼까요? 솔직히요. 네. 그때 네. 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주혁이 맞았나요? 오. 예미도 맞았죠? 26번도 풀어야 되는 건가요? 좀 빨리 대답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6번으로 왔습니다. 공차의 값이 양수라고 얘기합니다. 공차의 값이 양수인 등차설이 있고요. 이건 등비설입니다. 초항의 값들도 알려줍니다. 졸라 친절해, 아주 쩔어 그냥. AN의 값은 초항 1 플러스 n-1 공차입니다. BN의 값은 1 곱하기 Rn-1승입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부분분수 만들어서 푸세요. 따로따로 시그마는 따로따로 풀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먼저 이거 구하려고요.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구하려고 합니다. 분모의 차이값이 누구지? 분모의 차이값이 공차야? n 플러스 1번장 빼기 n번장? 분모의 차이값이 공차니까 공차는 앞으로 내보냈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인가요? 공차의 값이 양수값이니까? 그런데 이거 밑줄 친 녀석의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부분분수로 다 계산해서 합의 극한을 풀 거지? 급수의 값은 합의 극한입니다. 시그마 k 값이 1부터 n까지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1부터 다 대입하면은 지금 밑줄 친 게 수진아 뭐가 남아? 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부터 다 소거되니까요? 주역에도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이 수열은 공차값이 양수값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이 뭐가 되죠? 공차의 값이 양수기 때문에 등차수열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그럼 무한대 번장이 누굴까? 나 욕 좀 해도 돼요? 나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 등차 수열이 점점 수열이 커진다니까 공차 양수여서. 그럼 저 뒤에 무한대 번장이 뭐가 될까? 네,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럼 무한대분의 1이 뭐예요? 빵인가요? 근데 첫 번째는 1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녀석 자체가 d분의 1이네.
두 번째,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값 구해야 되죠, 이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요 녀석이 rn-1승인가? 그럼 한 가지 확인해야 되겠다.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는지. 근데 공비의 값을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항의 값들 1인 건 알고 있었잖아. 첫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항의 값이 누구야? 1 플러스 공차하고 r이야? 근데 뒤에 값이 양수라며. 그럼 아래 값이 누구라고? 그럼 분자보다 분모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럼 이 값은 지금 0과 1 사이 있다고요? 0과 1 사이 있으니까 이 극한값은 누구지? 아니 이거의 극한값 1-공비분의 초항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라며. 네.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그래서 d분의 1 플러스 1-r분의 1의 값이 2인 거 안다고요? 그럼 d를 구하든 r을 구하든 하면 되겠네. r을 구할까? r을 구할까? 1 플러스 d의 값이 누구야? 된 거 맞아요? 뒤의 값은 r분의 1을 빼기 1이니까 r분의 1-r. 그럼 d분의 1의 값은? 따라서 이 식을 바꿨습니다. 1-r분의 r 플러스 1의 값이 r 플러스 1의 값은 2-2r? 그럼 3r의 값이 1? r의 값은 3분의 1인가? 네. 그 3분의 1만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이거 구하라고 한 거죠? 3분의 1 집어넣었더니 답이 2분의 3이라고요? 틀리면 안 될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 이 정도면. 25, 26번만 맞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27번부터 쭈르기라는 얘기죠? 네. 정말로 26부터 쭈르기 다 틀렸어? 26 맞아요. 아, 26은 맞았어요? 아니, 27부터 말이야. 27부터 쭈르륵 틀렸어요? 네. 그래서 점수가 높은, 28번 어렵네. 근데 27번이 27번은 쉬운 문제야. 곡선 길이가 어떻게 봐? 그건 네가 공식을 안 해온 거고. 그 맨 마지막 단서 드린 거. 네. 곡선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곡선이 L이라고 하는 곡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곡선이 점의 좌치가 x, y라는 점을 줄 때가 있고 점의 좌치를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네.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점의 좌표를 줄 때가 있고 매개 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줄 때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근데 매개 변수를 가지고 줄 때는 이렇게 주는 거지.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에서 두 번째 유형부터 설명합시다. 두 번째 유형에서 곡선의 길이는 t의 값이 a일 때부터 t의 값이 b일 때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f't의 제곱 플러스 g't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곡선의 길이입니다. 반면에 매개 변수를 이용하지 않고 줬을 때는 곡선의 길이의 값을 x의 값이 a일 때부터 x의 값이 b일 때까지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지금 이것들 둘 다 선생님 미분에서 지금 제곱했잖아. 이거는 x, y가 x, fx인가요? 네. 이거는 앞에 x를 미분하면 1이죠. fx를 미분하면 f'x죠. 이게 곡선의 길이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 요구한 거는 야 이거 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본 질문입니다. 네. 그런데 절대값이 있어서 약간 그지 같습니다.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범위를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ln사부터 x는 1까지 범위에서 요 녀석에 대해서 부호를 조사하는 얘기인가? 0에서 범위 쪼개면 되는 거야? 경계값이 둘 다 x의 값이 0일 때 0? x가 0일 때 0이야?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빵이 되는 x의 값이 경계값인데 경계값은 둘 다 0이죠? 그러니까 0에서만 범위 쪼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첫 번째, x라는 녀석의 값이 0보다 같을 때 함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 함수를 fx라고 지칭할게요. 0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되지? 뒤에 건 0보다 작을 때 누구야? 이거야?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제 x가 0보다 컸을 때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양수값인가? 맞게 썼나? 빵이야? 그러네. 이거 빵이네. 근데 머릿속으로 빵이면 나중에 곡선의 길이 구할 때 안 구해도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난 곡선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곡선의 길이 구하자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빵까지 먼저 곡선의 길이 구하려고요. 근데 곡선의 길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함수가 필요하다고요? 도함수의 값이 앞에 값 미분했습니다. 미분 잘했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겁니다. 도함수가. x가 0보다 컸을 때는 빵이니까 미분했더니 빵입니다. 네. 자, 곡선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빵까지는 루트 1 더하기 이거 제곱해요? 순서만 바꿨을까 말까 바꿨쓰자. 막 썼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0부터 1까지는 어떻게 하자고요? 되신 거 맞아요? 네. 근데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이 루트 속에 있는 값을 잘 보면 4분의 1 2의 마이너스 2x승 또 4분의 1 2의 플러스 2x승 가운데가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가운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1 더해주면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어요? 자, 제곱하면 4분의 1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2의 2x인데 여기다 1을 더하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가운데 부가 플러스인가요? 완전 제곱식일까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루트도 있잖아요. 그럼 루트하고 제곱이 없어지면 무엇이 될까요? 이게 루트하고 제곱이 없어진 결과가 되겠네요. 네. 자, 오른쪽 거는 계산할 필요 없겠다. 오른쪽은 누군데? 1을 적분했으니까 어차피 1이겠네요. 1 적분해서 x한테 1 대비했고 빵 대입했습니다. 이제 적분만 밖에 안 남았습니다. 2분의 1, 앞에 건 적분했더니 이제 대입만 하세요.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은 빵인가? 마이너스 l은 4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앞에 거에다 말하면 마이너스 l은 4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앞에 거 마이너스 4 맞냐고. 그 뒤에 건 플러스 4분의 1이에요? 얘가 몇이라고? 8분의 13. 아니, 8분의 15. 얘가 8분의 15? 8. 그래서 플러스 8분의 15 1 더했으니까 8분의 23? 8분의 23에 대해서 분자분모를 뭐 더라고 했겠지? 아니네. 이것도 공식만 하면 어려운 문제 아닌데. 그치? 네. 이건 이 파트가 애들이 보통 잘 안 해오는 파트거든? 내가 이거 예전에 니네한테 설명할 때 이런 말 해줬는데 내가 가르치는 수업 시험하는 고3 새끼들이 나중에 꼭
나중에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 또는 수능 볼 때 이 공식 까먹어서 틀린 새끼 졸라 많다고 얘기해줬는데. 수능 때는 기억하겠죠. 네. 자, 이제 28번으로 갔습니다. 28번이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미수 a가 있긴 있구나. fx에 대해서 알려준 다음에 fx의 값을 적분한 함수를 접어올린 녀석의 값이 미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gx부터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일단 fx를 적분하라고 하니 fx부터 먼저 분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쌤 지금 fx의 값을 분석하는 중이고요. fx 그림을 그려서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0보다 왼쪽이 쉽네. 0보다 왼쪽의 녀석의 값은 원래 사인의 값은 주기가 2분의 파이? 근데 접어올렸잖아. 그럼 접어올리면 주기는 4분의 파이? 접어올리면 주기는 반으로 주니까? 그럼 4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접어올린 사인의 그래프인데 최소값은 빵 최대값인가요? 그럴듯하지? 그렇다고 해줘. 최대값은 2, 최소값은 빵. 여기가 누구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지나 봐.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마이너스 사인 AX인데 주기가 누구야? A의 값 양수야? 주기가 누구냐고요? 근데 사인의 그림을 X축 대칭도 했나요? 원래 주기의 값,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X축 대칭했습니다. 이런 그림이라고요? 여기가 누구라고요? 되신 거 맞죠? 최대값은? 최소값은? 이게 지금 fx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fx의 값을 적분하라는데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접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쌤은 지금 일단 a 파이가 누군지를 모르네. a 파이가 a가 누군지 모르잖아. a는 0과 2 사이에 있는 숫자고. 그럼 a 파이의 값 중에 a가 제일 큰 2라고 해도 설령 a 값 중에 제일 큰 2라고 해도 a의 파이 값은 마이너스 2파이가 제일 작은 값이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파이부터 접근해야 되잖아 지금. a가 제일 작은 값이어도. 근데 마이너스 2파이까지는 이 그림이 8개 있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빵까지가 8개 있겠죠? 그런데 실은 8개가 아닐 수도 있잖아. a가 정확하진 않잖아. 8개보다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건 지금 뭘 그리는 중이냐면 이거 그리는 중입니다. FG가 있으니까 H라고 적었습니다. 적분하려고요. 아씨, 저 새끼 안 그려지네. 자,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a파이에선 빵인가? 마이너스 a파이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a파이에서는 함수값이 빵이었을 거야.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걸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넓이의 값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넓이 값들이 더해지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이해 되시나요? 넓이의 값이 추가해서 더해질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X축 밑에 정적분인데 A분의 파이까지는 내려가
내려갈 건데, 아, 근데 여기서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지금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0에서. 접어올린 녀석의 값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접어올기 전에도 지금 x의 값이 0에서 미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내 말 지금 돼? 그럼 약간 이 부분 어떻게 그릴까?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넓이가 감소해요? a분의 파이까지 넓이가 감소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 넓이가 a분의 2파이까지 증가해? 다시 a분의 2파이부터 또 감소해? 이렇게 되겠네? 증가감소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누구라고? 여기가 누구예요? 이해심 되신 거 맞죠? 그런데 마이너스 a파이에서 어느 순간 마이너스 a파이라는 눈금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한 건 정적분의 값 x축 위에 건 양수거든. 근데 왼쪽으로 적분하면 정적분의 값이 음수일 겁니다. 정적분의 값은 x축 위에 있는 그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분하면 플러스 값이고 x축 위에 있는 그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분한 건 마이너스 값이죠. 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a파이에서 왼쪽에 있는 x로 적분할 때는 음수 값일 겁니다. 네. 마이너스 a파이에서 x가 마이너스 a파이보다 더 작은 쪽으로 접근했을 때는 음수값일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그림을 접어올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a파이 오른쪽에 있는 건 다 미분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접어올리게 되면 마이너스 a파이에서 미분이 뾰족해서 안 될 것 같잖아. 그 말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됐었다는 얘기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상태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었겠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이 말 납득되시나요? 그래야지 접어 올렸을 때 미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접어 올린 그림이 있을 거고요. 접어 올린 그림이 그래야지 미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미분에서 빵 대입한 녀석은 당연히 빵인가? 미분하면 누군데? h의 값을 미분한 녀석의 값이 fx라고? 빵 대입하면 뭐야? 위에 거한테 빵 대입하면 뭐야? 밑에 거한테 빵 대입하면? 아, 당연히 빵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구나. 근데 마이너스 2파이는 어디다 대입해? 위아래 중에? 위에다 마이너스 2파이를 대입해? h한테 마이너스 2파이 대입하는 거는 위에 거한테 마이너스 2파이를 대입하는 건데 위에 거한테 마이너스 2파이를 대입했더니 이 절대값 이거라고요? 이게 빵 나온다면 그럼 a가 어떨 때 이게 빵 나오는데? 얘네 눈으로 보고 있을걸? a가 어떨 때 빵 나올까요? 근데 a값이 될 수 있는 건 몇 개 없다. a가 0부터 2까지라고 얘기했잖아. a가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몇 개 없습니다. 이것들이 a값이 될 수 있습니다. 0부터 2까지였으니까요. 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런데 그때 a의 값의 최소값을 고르세요. 그럼 찍어야지. 4분의 1 없다. 2분의 1 있다. 2분의 1이 제일 작네. 나 1번 찍을래. 아, 그럼 안 되겠다. 뭐, 아니까 이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될 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미분이 가능할 때 a의 값이 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게 문제다, 지금. 미분이 가능한 a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아! 이런 조건도 충족해야 되겠다. 선생님이 여기 있는 그림을 내 마음대로 막 그렸잖아. 왜냐면 x축과 만나는 점에서 접어올리는 거잖아. 절대값이.
근데 그림이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떡해?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 어떡해? 아, 이러면 접어올린 게 발생하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미분이 불가능한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될 거잖아.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아요? 요점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접어올렸을 때 절대 뾰족하지 않겠다. 요점의 y좌표에 초점을 맞추자 이제. 어차피 a분의 파이를 대입한 이 점 좌표나 a분의 2파이를 대입한 이 점 좌표는 똑같은 값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바램은 인테그럴 마이너스 a파이부터 a분의 파이까지 ft dt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바램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이런 값들 중에 A를 찾으셔야 됩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러면은 문제는 아이고야 이거 산수가 이제부터 문제네. A 값이 될 수 있는 건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 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a파이부터 0까지는 누굴 적분해? 2 곱하기 절대값 사인 4x를 적분해요? (0부터) a분의 파이까지 누굴 적분하지? 마이너스 사인 ax를 적분해요? 이게 0보다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a라고 하는 값은 여기 넓이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 넓이 다 똑같은 넓이잖아. a가 4분의 1일 때, a가 4분의 2였을 때, a가 4분의 3이었을 때 개수만 늘어난 거잖아.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나는 지금 a 마이너스 4분의 8부터 빵까지 넓이만 구하면 a가 달라질 때마다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자,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쌤이 여기서 쓸까? 인테그럴 마이너스 4분의 8부터 0까지 2 사인 4x의 값을 적분해 보려고. 그러면 이 값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8부터 빵까지 보면 사인의 부호는 아니 마이너스 4분의 8부터 빵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부터 빵까지잖아. 부호가 뭐냐고 사인의 부호가. 아 착한 마음 잠시만 아래로 좀 내려주세요. 네, 좀 빨간색으로 쓴 게 네, 예술이에요. 빨간색으로 쓴 게 왜 이러냐고? 근데 그 빨간색 이 점의 함수값이 0보다 작으면 뾰족한 점이 생기잖아.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건 없죠. 범위가 양수야. X축 밑에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된다고. 네. 그 여기서 뾰족하다고. 네. X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네. X축이 빵이잖아. 네. 빵보다 위에 있던지 빵이던지 하면 접어올릴 게 없다고. 그거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0보다 커놨다고. HX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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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한데. 자, 그래서 여기 하나의 넓이를 좀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한 토막의 넓이를 구하는 중인데 한 토막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접근했습니다. 거기다 지금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빵 대입하겠습니다. 이게 플러스라고? 빵 대입했던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8 대입했더니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1?
1이야? 뭐? 말을 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는 한 칸의 넓이는 1입니다. 네. A가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4분의 8부터 빵까지는 1. 네. A가 4분의 2면 마이너스 4분의 2파이부터 빵까지는 2. A가 4분의 3이면 3. 네. 이런 거 맞죠? 네. A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값은 A가 4분의 1이면 1. A가 4분의 2면 2. A가 4분의 3이면 3.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계산하려고요. 네. 적분했습니다. A분의 파이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이거라고? 근데 이게 0보다 커났다고? 근데 A라는 녀석의 값은 결국 이런 형태 아니야? A라는 녀석의 값은 4분의 자연수? 네. 그러면 A가 달라질 때마다 A는 4분의 M이라고 한다면 이 넓이의 값은 M이야? A가 4분의 1이면 1, A가 4분의 1이면 2, 4분의 1이면 M이겠죠? 네. A의 값한테 4분의 M을 대입했습니다. 결국은 8 빼기 M분의 8이 M 빼기 8분의 M분의 8이 M제곱의 값이 M값 1이면 8보다 큰 같아? M값 2면 안 되지? 3이었을 땐 돼? 우리가 찾는 거네. 문제 난이도가 맞아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이번 모의고사는 뭘 실패했냐면 애들이 통상적으로 어려워하는 위치에 어려운 문제를 놔두지 않았어. 그럼 애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애들은 어려운 게 어디 섞여져 있든 그건 상관없어. 걔네들은. 그런데 애매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려운 문제를 제껴야 되는데 못 제끼는 일이 발생해. 시간 낭비해서 다음에는 쉬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모자라. 딱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 29번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네, 29번으로 왔습니다. 29번에는 쉬운 문제를 놔뒀네. 29번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정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3의 n승 플러스 2 곱하기 5의 n승 3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 곱하기 5의 n 플러스 1승이 있다고 쳐봅시다. 극한값 누구예요? 밑이 더 큰 거의 개수 비교하는 거죠? 밑이 크다 작다는 어떻게 판단하지? 밑이 크다 작다는 어떻게 판단해? 밑이 크다 작다의 기준은 절대값 가지고 구분합니다. 밑이 더 컸을 때는 이때는 극한값이 누구야? A가 밑이 더 크면은 이때는 누구야? 밑이 큰 거에 항상 개수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똑같으면 뭐가 되지? 똑같으면 A라고 얘기도 되고 B라고 얘기도 돼요? A, B가 똑같으니까요? 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밑이 더 큰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극한값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의 값이 큰지 3이 큰지 모르겠는데 극한값 A라며. 만약에 밑의 값이 3이 더 컸더라면 개수는 3분의 1? 그래서 극한값이 3분의 1이었을 건데 3분의 1 아니라고 하잖아. A의 개수 비교한 거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근데 어차피 양수라고 하겠어, 이 문제는. 네, 여기서 우리가 A가 3보다 큰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죠? 그런데 이거의 극한값은 A분의 9가 나온다고? A의 값은 3보다 큰지만 알고 있는데 A분의 9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이걸 풀 때
A, B 다 양수야. 지금 1보다 커. A가 B보다 컸을 때, A, B가 똑같을 때, A보다 B가 컸을 때로 구분지어서 풀면 되겠네. 네. 처음에는 A가 더 컸을 때는 극한값이 누군데? A분의 1 값은 절대로 A분의 9가 될 수 없어. 네. 모순이야. 두 번째는 A, B의 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이것도 AN승, 이것도 AN 플러스 1승이야. 그럼 개수비기등이 누군데? 그 값은 A분의 9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런 A가 누군데? A가 9면 B는 누구야? A는 3보다 커? 이건 되네. 네. 세 번째 건 A보다 B가 컸을 땐 누구야? 네. 근데 A, B 곱해가지고 뭐 나와야 돼? 곱해서 9가 나와야 되는데 A는 3보다 크다고? A가 3보다 크면 B라고 하는 셋값은 3보다 작은 숫자일까? 원래 3 곱하기 3이 9잖아. 3보다 큰 숫자하고 3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야지만 9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B라는 셋값이 더 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대소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답이 18이라고요? 네. 맞췄어야 돼, 이거는. 아니 이거 네. 아니 저렇게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했어요. 네. 자, 30번으로 갔습니다. 30번이 길이가 10이 되는 선분 AB가 있습니다. 길이가 10이라고 얘기했고요.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럼 반지름이 몇이라고? 원의 중심점을 찍었습니다. 반지름 길이의 값이 5라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반지름은 5. 요만큼 길이의 값이 C점 좌표의 값은 여기 길이가 4라면서요. 여기 길이가 1인 건 알아요? 그런데 나는 CP 길이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CPQ의 넓이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를 대입한 미분계수값 구해서 마이너스 7을 곱하세요. 일단 넓이의 값을 세타라는 문자로 표현해야 되는 거네. 근데 푸는 방법이 어떻게 푸는 게 나을지 지금 모르겠다. 푸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요만큼의 가계 크기를 가정하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여기는 3분의 1의 값을 가정하고 푸는 방법이 있어요. 각을 가정할까? 선분을 가정할까? 선분을 가정해서 풀까? 각을 가정했을 때 문제점은 넓이의 값이 여기가 만약 알파라고 한다면 만약 여기 알파면 요만큼 길이가 누구야? 요만큼 길이의 값은 누구예요? 그럼 넓이의 값이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알파가 PQ? 1 플러스 5 코사인이 높이? 되신 거 맞아요? 네. 이게 넓이가 나올 건데 문제는 여기까지 샀으니까 밀고 갈까? 이 상태로 밀고 가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4분의 파이라고? 세타가 4분의 파이?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면은 45도? 45도짜리면 1 플러스 5 코사인이랑 5 사인이 같아야 돼? 세타의 값이 4분의 파이면 1 플러스 코사인 값이랑 직각이 등변 삼각형이니까 5 사인 값이 똑같아야 되죠? 내 말이 된 거 맞아? 그런데 이게 똑같다고 하는 코사인하고 사인값 내가 어떻게 알아? 양변 제곱에서 이항해서 나중에 대입해야 되는데 4분의 8면 저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인과 코사인을 알아야지 나중에 대입하는데 사인 코사인을 아주 제곱하기 싫어서 지금 멈칫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면 되지? 3대 4대 5? 아, 3대 4대 5였구나. 이러한 사인의 값은 5분의 4. 코사인 값은 5분의 3이네요. 여기가 3대, 4대, 5고, 그래야지 4하고 4 똑같아요? 이게 4하고 4하고 똑같도록 하는 5분의 4랑 5분의 3을 잡았습니다. 45도면 이렇게 될 겁니다. 선생님 필요한 거 이거 양변 미분해야 되죠? 미분해서 지금 구해야 되죠? 자, 왼쪽과 오른쪽을 알파로 미분하겠습니다. 알파로 미분하게 되면 좌변값은 알파로 미분하면 누구야? 이게 좌변이에요? 우변값은 미분하고 있습니다. 5 사인을 미분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이거 미분하고 있습니다. 마크 썼나요? 근데 이건 알파로 미분했으니까 D알파분의 뭐 쓸 필요 없네요. 그럼 필요한 녀석이면 D알파분의 D세타가 필요한 거네. 세타한테는 4분의 파이 대입할 거고. 내가 지금 일단 대입부터 해보자. 세타한테는 4분의 파이 대입하고 있고요. 사인 값한테는 5분의 4를 대입하고 있고요. 코사인 값한테는 5분의 3의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 프라임 4분의 파이 곱하기 D알파분의 D세타는 누구야? 5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3 곱하기 4?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5 곱하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야? 그럼 나 이것만 구하면 되네 이제. D알파분의 D세타만 구하면 끝납니다. 그럼 세타하고 알파 사이에 관계식이 필요해. 세타하고 알파 사이에 관계식이 뭐가 있지? 세타와 알파 사이의 관계식. 아씨, 목소리 복사해야 되는데. 아씨, 여기 3분의 1로 풀걸. 요 생각은 못했다. 인제야 문제를 발견했네. 조금 귀찮아서 그래. 탄젠트 세타의 값이 누구예요? 1 플러스 5 코사인분의 5 사인인가요? 네.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시컨트 제곱 세타 곱하기 D알파분의 D세타? 요게 좀 귀찮아서 요게 1 플러스 5 코사인 알파의 제곱분의 분자 미분했더니 빼기 분자 곱하기 분모 미분한 거? 분모 미분했더니 이건가요? 되신 거 맞아요? 자, 이제 대입만 끝납니다. 45도 대입했습니다. 코사인 45도는 2분의 1 투입, 제곱하면 2분의 1, 역수는 2 곱하기 D알파분의 D세타. 오른쪽에 지금 다 대입해야 되거든? 5 코사인 값이 3이지. 16인가요? 네. 5 코사인이 3, 4, 12. 이 값이 4의 제곱 16. 몇이야? 16분의 28. 4분의 7? 그러면 2로 나눠주면 8분의 7? 얘가 지금 8분의 7이네요. 8분의 7 S 프라임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7 S 프라임 4분의 파이는 30인가요? 32가 답이네요. 할만하지 않나? 근데 지금 풀었던 거는 목수미 부분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귀찮은 사람은 여기는 이 녀석의 길이의 값을 가정해서 풀어도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면 미적분풀이 다 한 거죠. 초에서 이제 모르는 거 가봅시다. 아니야, 이거는. 왜 틀렸을 거면 다시 풀어봐. 이건 안 돼. 이건 지문을 맞을 수 있어. 자, 1번부터 풀어야 될 거 빨리 얘기해볼까요, 이제? 이거 세워 풀어봐.
아니 이거 그러니까 몇 번 풀어? 아 빨리 말해 그러면. 9번. 9번이요. 네. 9번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더만. 9번 상이 맞았더라. 네, 저도 맞았어요. 아, 막치를 맞췄는데 세 번을 풀어서 찍어서 맞췄다고? 아니요. 그러면 찍은 거는 다르고요. 아니, 찍은 거는 근데 9번이고요. 9번을 왜 풀어달라고 그래? 찍은 거는 9번이고요. 네. 세 번 푼 건 다른 거예요. 자, 일단 코사인 값이 사인 7분의 파이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인 7분의 파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건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이건가요? 그래서 사인 7분의 파이를 바꾸려고 합니다. 사인 7분의 파이의 값은 사인.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14분의 7파이? 근데 이건 14분의 2파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코사인 14분의 5파이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질문은 코사인 값이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보다. 근데 14분의 5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거지? 코사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씨, 너무 성의 없다. 코사인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의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쯤인 것 같습니다. 14분의 5파이가 있고요. 14분의 5파이랑 똑같은 값이 하나 더 있군요. 여기가 누군지만 알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누구죠? 14분의 28파이에서 14분의 5파이를 뺐더니 그래서 문제가 질문한 거는 코사인의 그림 더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를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인가요? 두 개 뺐습니다. 14분의 18? 14분의 18이면 약분돼?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이건 지금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3번이요. 12번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주역이 11, 12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시간요. 네. 10번을 세 번 풀었어요. 근데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세 번 풀었거든요. 네. 똑같이 나왔어요. 세 번이. 다른 방식으로 풀었는데. 주역이 10번 알아요? 맞았어. 11번, 내 12번은 자식, 내 자식.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문제는 13번, 14번 아까 문과 애들 풀어주는데 13번 선생님 한참 생각했어. 이제 13번, 14번은 이제 아까 문과 애들 풀어주느라고 13, 14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것 같거든? 선생님 이제 그래서 생각하는 과정을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0보다 왼쪽은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3차 함수, 0보다 오른쪽은 최고차함계수 양수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 마이너스 1부터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증감을 얘기하기 때문에 난 도함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너스 1까지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마이너스 1부터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도함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도함수의 값을 구해봤더니 두 도함수가 축이 똑같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축이 똑같은 거 맞나요? 축이 누구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1로 똑같은 포물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물선의 그림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였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축을 가지고 기준을 나눠야 되겠다. 대칭축인 마이너스 a가 0보다 왼쪽에 있을 때 두 번째는 대칭축의 값이 0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로 쪼개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대면 빵이라며. 그리고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a라고요? 마이너스를 대면 빵인데 대칭축의 값은 마이너스 a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위로 블록이라며. 0보다 왼쪽은 위로 블록인 포물선입니다. 네. 위로 블록인 포물선인데 마이너스를 왼쪽에서 음수, 마이너스를 오른쪽에서 다 양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라고요. 여기가 누군데요? 마이너스 b인가 0 대가면은? 네. 근데 0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대칭축의 값이 마이너스 a야? 그 녀석의 값을 그리라고요? 네. 0 대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b죠? 네. 자, 이렇게 그려지면 마이너스를 왼쪽에 도함수에 보는 음수, 마이너스를 오른쪽에 도함수의 값은 다 양수인 것 같은데? 이러면 되겠네. 마이너스를 왼쪽은 감소, 마이너스를 오른쪽은 증가. 이 그림이면 됩니다. 도함수가. 하지만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이럴 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대칭축을 좀 더 왼쪽에다 그릴걸. 실패. 문제될 때가 좀 있는데 어떨 때가 문제되냐면 대칭축의 값이 좀 더 왼쪽에 있어가지고 포물선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대칭축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문제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음수, 양수인데 여기서 음수가 돼? 도함수의 부가? 그럼 마이너스가 오른쪽에서 감소한 부분이 생기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며. 마이너스가 오른쪽에다 증가해야 되잖아. 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겠네. 반드시 마이너스 b는 0보다 커나 같아야 돼? 이해된 거 맞아요? 이 그림은 되지만 이 그림은 안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여기까지만 가지고 풀어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 이 조건들을 가지고 A, B에 대해서 뭔가 알아야지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를 가지고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A의 범위는 뭐예요? B의 범위는 뭐예요? 이것만 가지고 A 플러스 B를 어떻게 구해? 그치? A 플러스 B의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필요한데. 오이씨, 뭐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A, B 사이에 무슨 관계식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A, B 사이에 관계식이 뭐 있나? 그러네. 마이너스를 대입한 함수값이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겠습니다. 위에 아래야? 위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세 값은? 그럼 B 대신에 2의 마이너스를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얻은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이러면 된다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대칭축의 값이 0보다 클 때 하고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이 0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인 녀석의 값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다 그리는 거 아니지?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지만 0 왼쪽까지만 그릴 거죠? 대칭축이 마이너스 a인데 0 왼쪽만 그릴 거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인가요? 하지만 그 오른쪽 어디로 블록이에요? 그 오른쪽은 아래로 블록이야? 대칭축이 마이너스 a인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왼쪽은 마이너스 1 오른쪽은 다 플러스예요? 네. 이러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 때가 문제인 거지? 이렇게 그리다가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 발생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마이너스가 오른쪽에서 감소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또 이게 포인트겠네? 이 점이 마이너스 a 대입한 점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커 낫다? 그럼 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거든? 일단은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 같으니까 a의 값은 0보다 작거 같아요? 그리고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0보다 커 같아야 돼? 그럼 미분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지금 마이너스 1이 양수야? 위에다 대입해 아래다 대입해? 뭐이 마이너스 1이 양수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A가 양수라는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밑에다 대입해요? 밑에다 대입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값이 0보다 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b라는 녀석의 값은 똑같이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0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만족할 겁니다. 근데 대입했습니다. 대입하고 이항도 하겠습니다. 이건가? 네, 사이값입니다. 근을 구했더니 근이 누구지? 따라서 a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까지예요? 네. 그럼 a의 범위가 뭐라고요 지금? 0 그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분의 1까지예요? 네.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건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플러스 b의 값의 최대값 수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네. b가 2a 마이너스 1이었잖아. 난 3a 마이너스 1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럼 3a 마이너스 1의 범위가 뭔데요? 되신 거 맞으세요? 그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최대값, 최소값을 빼겠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진짜 된 거 맞아? 근데요. 네. 대칭축이 0일 때는 해야 돼요. 대칭축 이런 거 했잖아요. 등호 넣었잖아요. 네. 등호는 밑에다 넣나 위에다 넣나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13번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야, 실은.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14번은 마이너스 8보다 왼쪽에선 지수함수, 마이너스 8보다 오른쪽에서도 지수함수입니다. 그 지수함수의 값이 첫 번째 마이너스 8 왼쪽에선 증가함수, 마이너스 8 오른쪽에선 감소함수인 것 같습니다. 원래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값을 x축 대칭한 다음에 그걸 위로 8칸 옮긴 건가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증가함수, 오른쪽은 감소함수인데 점근선의 값이 y는 b, 점근선의 값 y는 8입니다. 근데 a하고 b의 값은 자연수라고 문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8 기준으로 다른 함수인데 네모 안에 들어있는 말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x한테 대입하는 숫자가 이 전체 범위에서 그래프를 보지 말고 k보다 왼쪽에서만 그래프를 봤을 때 그때 함수값의 집합, 우린 치역이라고 부르죠. 함수값의 집합 중에서 정수가 되는 원소가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가 되는 원소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들은 3보다 같으면서 4보다 작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림도 이해해야 되고 박스도 이해를 해야 돼. 박스에 있는 걸 만족하도록 하는 A, B를 결정해서 A, B 더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이 생명이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8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걸?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해야지 잘 이해를 시킬까? 축을 좀 옅은 색으로 할게요.
축을 옅은 색으로 했고요. 보이려나 모르겠다. 보일까? 보여? y는 1, 이 자, 선생님이 지금 8개 선 그렸거든? 네. 1, 2, 3, 4, 5, 7, 8이야. 네. 근데 지수함수의 그림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8이거든? 여기가 8이야. 마이너스 8은 여기쯤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이너스 8 값을 기준으로 다른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먼저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8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이게 지금 x의 값이 마이너스 8보다 클 때 등호가 마이너스 8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8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1승 플러스 8이니까 3의 11승분의 1은 엄청 작은 숫자잖아. 8보다 조금 작은 숫자지. 이런 거 맞아요? 8보다 조금 작은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대입하면 8보다 살짝 작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 뭘 대입했을 때가 정수가 나오지? 3 대입하면 7. 4 대입하면 정수 아니지? 아, 4 대입도 정수인가? 4 대입하면 5? 근데 그림을 3부터 K가 3부터 4 사이 있을 때 치역의 집합이 원소가 정수가 2개 있다고 얘기했거든? 아헤이 참 잘못 찍었지. (3) 대입하면 7이지만 4 대입했을 때 5라고요? 이런 거 맞아요 지금? 이 점들을 연결하는 그림이 첫 번째 지수함수네. 점근선의 값은 8이 점근선이야? y는 8이 점근선인데 어이씨 그림이 왜 이렇게 힘들어. 이 그림이라고? 그러면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3보다 큰 이 녀석이 첫 번째 K라고 해볼게. 이 K에 대해서는 K의 왼쪽의 범위에서 치역의 집합의 정수는 누구야? 이 K의 원보다 왼쪽에서 치역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 정수가 누구냐고. 지금 이 말 이해 못했나봐. fx는 x가 k보다 왼쪽에 있는 녀석의 치역이거든. 이 집합의 원소가 정수인 녀석이 정수가 7이 있어? 지금 치역은 원래 이 값보다 커 나왔다잖아. 이 값보다 커 나왔으면서 8보다는 작은 7점 몇보다 작은 녀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대충 보니까 한 6점 몇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건 8점 몇이 아니 7점 몇이잖아. 6점 몇과 7점 몇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값은 7 하나밖에 없어. 내 말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K의 왼쪽은 이 K1이라고 하는 거의 왼쪽에서는 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왼쪽 그림도 있어야 되잖아.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왼쪽 그림도 있어야 되는데 왼쪽 그림은 Y는 2에 플러스 A
그럼 정근선의 값이 B인데 정근선 B는 자연수야. 네. B의 값은 이 중에 누가 B인지 모르겠어. B는 자연수야. 네. 그런데 지금 정수가 7밖에 없었잖아. 7밖에 없었으니까 더 추가되는 숫자가 있어야지만 이게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정수가. 그럼 정수의 값이 지수함수의 값이 점근선의 값은 5여야 되나? 점근선의 값이 7, 6, 8, 7, 6, 5. 이 빨간색 선이 정근선이었으면 좋겠어, 쌤은. 증가함수지. 증가함수인데 만약에 그림을 쌤이 그렸다가 몇 번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해야 되거든, 지금.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점은 7점 몇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답해봅시다. K1보다 왼쪽에 있는 범위 중에 정수는 누가 있어? 아까 7이 있었고, 지금은 6이랑 7이 있어? 네. 그럼 되는 거네? 6, 7이네? 네. 맞아요? K2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려고. 3과 4 사이 있는 녀석에서 무조건 정수 2개 있다며. K2의 값은 여기야, 지금. 네. K2도 3과 4 사이 있는 K2야. 네. 근데 이 숫자는 5점 몇이야? 네. 5점 몇 왼쪽에, 지금 이 녀석 K2의 왼쪽에 있는 범위 중에 정수의 값이 지금 검은색에 있는 정수는 몇 개야? 6, 7 정수 2개야? 아이고야. 6, 7, 6, 7 2개야? 근데 빨간색에서는 몇 개야? 6, 7 2개야? 되네. 그럼 3과 4 사이 녀석에서 되는 거네. 근데 아까 4에는 등호가 없었다? 네. 4가 K면 여기가 K3이라고 해볼게. 네. K3보다 K3이 4였을 때는 4는 여기지. 4까지 포함시켜버리면은 5, 6, 7이 치역의 집합의 원소네. 정수값이. 여기서는 6, 7이네. 네. 원소가 늘어나 버려? 네. 이러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돼버리니까 그래서 K는 요거 빠져야 되는 거네. 네. 그래서 등호 없는 건 해결됐어. 이런 거 맞아? 이번에는 3보다 왼쪽에서 한번 봐볼게. 여기가 K4라고 해볼게. 자, K4의 왼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수의 값 확인하는 중이야. 그럼 검은색에서는 정수가 없네? 여기 왼쪽에 있는 것 중에 정수의 값은 없어, 검은색은? 빨간색은 정수가 누구야? 그럼 뭐야? 되는 거잖아. 6, 7을 두 개 맞잖아. 그럼 K라는 녀석의 범위가 3부터 4까지 이게 못하잖아. 3보다 작은 것들 되는 거잖아, 지금. 두 개가 되려면 반드시 3과 4 사이 있어야 된다며. 네. 근데 3보다 작은 녀석일 때도 지금 성립하는 거 아니야? 두 개. 그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그림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조정해서 그림이 7이 안 들어가게끔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은데? 네. 7이 안 들어가게 그림을 그리면 먼저 K1부터 다시 봐볼게. 네. K1의 왼쪽에서 정수의 값은 7 하나, 6 하나, 두 개. K2 봐볼게. K2라면은 K2 왼쪽에서 정수의 값은 검은색은 6, 7 두 개. 빨간색은 6 한 개. 그래서 아무튼 6, 7 두 개. 네. K1일 때, K2일 때 돼. 네. 근데 K4는 이 범위 있으면 안 되잖아. K4는 두 개면 안 되잖아. K4에서 확인해봤어. 검은색에서는 K4 왼쪽에 정수는 없어. 빨간색에서 정수는 몇 개야? 한 개 돼버려.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되는 거는 3부터 4까지 때 되는 거네. 딱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이 얘기야.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렇다면 나는 B의 값은 5인 거 안다며.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한 기준은 이 점이 기준이야. 이 점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8 대입한 거지. 마이너스 8 대입했습니다.
B의 값 5라고요? 네. 그런데 이 값이 6과 7 사이 있어야 돼? 네. 6에 있는 건 괜찮아? 칠에 있는 거 괜찮아? 7 있으면 K4에서 문제가 발생할걸? 네. 똑같이 두 개 돼버리니까? 그럼 이거 안 돼. 네. 그럼 여긴 동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네. 오를 뺐습니다. A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만족하는 A가 자연수가 누군데? 8이면 되지만 9면은 안 돼요? 네. 따라서 A의 값은 8, B의 값은 5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특히 K4의 위치의 값에 대해서 3부터 4까지 범위를 초과했는데도 두 개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점의 좌표, 파란색 점의 좌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답은 13인가요? 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5번이죠. 네. 자, 15번으로 갔습니다. 15번은 최고창의 개수의 값이 1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창 개수 1인 3차 함수가 있고 난 fx가 누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야? gx의 값은 3에서 불연속이라고? 네. 그런데 원래 fx의 값은 연속이야? 네. 그런데 fx가 빵만 아니라고 한다면 얘는 연속이네. 근데 부모가 빵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부모가 빵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연속인 거 아니야. 이해된 거 맞아? fx가 부모가 빵만 아니면 이거 연속이라고. 네. 연속이면은 x가 3이 여기 들어있으면 3이라는 숫자를 대입했을 때 fx가 빵이 아니면 빵이 아니었을 때는 3에서 얘가 연속이 돼버려. 네. 근데 3에서 불연속이라며.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지 않고 1을 빼야지 똑같다며. 네. gx의 값이 3에서 지금 불연속이야. 네. 그런데 x가 3이 여기 들어있어 버리면 부모가 빵이 안 돼서 3에서 이 함수는 연속이야. 네. 얘가 3에서 얘가 지금 gx잖아. 3에서 연속이 돼버려. 3은 여기 있지 못해. 3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즉 fx의 값은 x-3이 인수라고.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그럼 fx의 값은 x-3이 인수인데 일단은 3이 여기 있으면은 f3의 값은 빵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3이 여기 있으면 3을 갖다 대입한 g3은 3이라는 얘기야? 그럼 g3이 3이기 때문에 f3의 값은 빵인 거고 g3의 값은 3인 건데 극한값이 누구란 얘기야? 여기다 3 대입했더니 3-1의 값이 2니까 네. 그럼 나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네. gx의 극한값 2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3으로 갔을 때 gx 값을 조사하는 중인데 x가 3으로 가면은 분모값이 빵인가? 네. f3이 빵이기 때문에 분모값이 빵이죠. 네. 근데 분자인 녀석의 값은 이게 f6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얘는 f3 플러스 1이야? f3 플러스 1은 빵이 아니잖아? 얘는 1이잖아. 네. 얘는 빵이라며. 얘는 1이라며. f6의 값이 빵이어야 되겠네. 네. 빵분의 빵꼴에서 약분해야지만 2로 수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 사실이 f6의 값도 빵인 걸 알게 됐습니다. 네. f6이 빵이면 인수의 값은 x-6도 인수입니다. 네. 나머지 인수의 값은 모릅니다. 최고창 계수 1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갖다 대입해서 극한값 2가 나오는 A를 결정한 다음에 함수 G한테 5 대입하라고요? 네. 자, 이제 대입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의 값은 x-3, x-6, x-a인데 분자에 있는 x 플러스 3을 대입한 녀석은 x. 그 다음 녀석의 값이 또 이거네요. 플러스 1이 있겠네. 네. 자, 극한값 구하려고 합니다. 빵분의 빵 뿌려서 x-3 수고했습니다. 네. 이제 3을 갖다 대입한 극한값 구하려고 합니다. 3 대입했더니 분자에 3 대입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빵이야? 1만 남아요? 3 약분했습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a분의 6 마이너스 a가 누구라고요? 6 마이너스 a의 값은 마이너스 6 플러스 2a고요. 3a가 10이어서 a는 4라고요? 난 fx가 이제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g한테 5 대입한 걸 구하라고 합니다. 네. 근데 5 대입하면 f는 빵이 아니야. 아니. 빵이 아니니까 위에 거죠. 네. 위에 거한테 5 대입하세요. 내가 필요한 G5의 값은 F5, F8. 내가 산수까지 했어? 자, F한테 5 대입했습니다. 5 대입했던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분자의 값이 누구야? 8 대입하면. 8 대입한 게 40? 네. 답은 13, 14, 15번이 연속으로 어려운 문제야, 지금. 네. 그래서 니네 문제 풀 때 이렇게 어려우면은 제끼고 풀었어야 돼. 예. 그래서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네, 나 이거 안 구하고 있네요. 나 이게 구한 기회도 없어요. 그 다음 모르는 게 몇 번이죠? 20번 맞췄죠? 20번, 20번 너무 쉬워, 20번은 또. 이거 이상했어요. 너무 맞아. 쉬워가지고 풀면서 에이 이거 왜 이러지? 21 아니야 안 해주셔도 돼요. 21번 틀렸다고요? 근데 이거를 21번 풀겠습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니야, 안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주혁이 21번 마이너스 틀렸어. 진짜로? 진짜 괜찮아요. 22번은요? 이 2번은 괜찮아요. 그럼 풀이 끝난 거네? 네. 수진이 뭐라고 시켰어? 모르는 거 없죠? 다 질문한 거죠? 네. 이 정도 시험이었으면은 한 80점 정도만 됐어도 참 좋았을 것 같다.